여기 한국 태권도 선수 박태준 선수가 파리올림픽 경기장에서 프랑스인들에게 엄청난 야유를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쓰러진 프랑스 선수를 향해 계속 공격을 해 무자비한 스포츠맨십이라며 관중들이 야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깜짝 놀라며 안타까운 듯 눈물을 흘리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난민 대표팀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난민 태권도 대표팀에서 활약 중인 제 남동생 카스라의 누나 메디 푸르네자드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난민 대표팀이 뭔가 생소하게 느끼실 거예요. 대부분의 선수들은 자신의 조국 국기를 가슴에 달고 자부심을 갖고 경기에 임하죠. 하지만 제 동생은 그럴 수 없어요. 그 아이는 난민 대표팀 소속이니까요.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국기도 국가도 없이 경기에 나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카스라가 10살 때 태권도를 시작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큰 선수가 됐네요. 이란에 있을 때 동생은 여러 차례 챔피언이 되며 꿈을 키워갔어요.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란의 테헤란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적 우리 가족의 삶은 평범했죠. 아버지는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셨고 어머니는 의사셨어요. 카스라와 저는 학교에 다니며 친구들과 어울리고 꿈을 키워갔죠. 특히 카스라는 10살 때부터 태권도에 푹 빠져 살았어요. 하지만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정부의 감시와 통제가 점점 심해졌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것조차 위험해졌죠. 아버지는 대학에서 강의 내용을 검열당하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병원에서 여성 환자들을 자유롭게 진료하는데 제약을 받았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제가 대학에 입학한 해에 일어났어요. 저는 여성의 권리에 대한 소규모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연행됐어요. 그때의 공포와 무력감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다행히 풀려났지만 그 후로 우리 가족은 끊임없는 감시 아래 놓였죠. 카스라의 상황도 점점 악화됐어요. 그 아이는 이란 국가대표로 꿈을 키워갔지만 정부의 압력이 운동선수들에게도 미치기 시작했어요. 국제대회에 나가면 특정 선수들과 경기하지 말라는 지시, 정부의 충성을 맹세하라는 요구, 카스라는 매일 밤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동료 교수가 갑자기 실종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은 정부 정책을 은근히 비판해왔던 분이었죠. 그 소식은 우리 가족에게 큰 충격을 줬어요. 아버지는 밤새 고민하시더니 결국 가족들에게 중대한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 이란을 떠나야 할 것 같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고향을 떠난다는 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뿌리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도 알았죠. 우리는 비밀리에 망명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독일에 있는 아버지의 옛 동료와 연락을 취했고 그분의 도움으로 망명 신청 절차를 밟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망명 준비는 모든 걸 비밀리에 진행해야 했어요.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조금씩 짐을 꾸렸고 중요한 서류들을 모았죠. 가장 힘들었던 건 주변 사람들과의 이별이었어요. 친구들, 이웃들, 심지어 가까운 친척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저 평소처럼 행동하며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어요. 카스라에게는 특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태권도 대회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걸 포기해야 했거든요. 코치님께 갑작스러운 부상을 핑계로 대회 불참을 알렸죠. 거짓말을 해야 했던 그 순간 카스라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봤어요. 드디어 출국 날이 다가왔어요. 우리는 여행 가는 척하며 공항으로 향했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란을 떠난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우리가 붙잡힐까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다행히 무사히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지만 이륙하기 전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테헤란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며 울음을 참았어요. 우리의 고향, 우리의 추억,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의 일부를 뒤로 한 채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나는 거였죠. 독일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안도감과 동시에 큰 두려움을 느꼈어요. 낯선 언어, 낯선 문화,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모든 게 새로웠고 어려웠죠. 난민 신청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긴 인터뷰, 복잡한 서류 작업, 그리고 끝없는 기다림의 연속이었죠. 임시 수용소에서의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좁은 공간에서 여러 가족들과 함께 지내야 했고 사생활이라곤 전혀 없었죠. 카스라는 그곳에서도 태권도 연습을 멈추지 않았어요. 좁은 공간에서 혼자 폼을 연습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 아이의 꿈과 열정은 이런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았거든요. 몇 달 후 우리는 드디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어요. 그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건 새로운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제 우리는 독일 사회에 적응하고 새 삶을 일구어 나가야 했으니까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의사와 교수로서의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추가 교육과 시험을 받아야 했어요. 저는 대학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카스라는 지역 태권도 클럽을 찾아다니며 훈련을 이어갔죠. 카스라에게 한국의 태권도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이란에서도 태권도를 배웠지만 한국 태권도의 정신과 기술을 직접 접하면서 그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독일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카스라의 운명을 바꾸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태권도의 본고장인 한국 사범님을 만나게 된 것이었죠. 김민준 사범님이셨죠. 김 사범님은 카스라의 열정을 한눈에 알아보셨대요. 난민의 처지로 힘들어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태권도를 계속하는 모습에 감동하셨다고 해요. 그 후로 김 사범님은 카스라를 제자로 받아들이셨고 진정한 태권도 정신을 가르쳐 주셨어요. 한국 태권도를 배우면서 카스라가 얼마나 변했는지 몰라요. 단순히 기술만 향상된 게 아니었어요. 태권도의 예의와 인내, 극기의 정신을 배우면서 카스라의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졌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고 견디는 법을 배웠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갖게 됐죠. 김사범님은 카스라에게 태권도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라고 가르치셨어요. 태권도는 내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도구야. 이를 통해 너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 이 말씀은 카스라에게 큰 울림을 주었죠. 특히 태권도의 인내와 극기 정신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힘이 됐어요. 난민으로서 겪는 어려움과 차별 그리고 향수병을 이겨내는데 태권도 정신이 큰 도움이 됐거든요. 카스라는 훈련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법을 배웠고 그것을 일상생활에도 적용했어요. 김사범님은 카스라에게 한국어도 조금씩 가르쳐 주셨어요. 태권도 용어를 배우면서 시작된 한국어 공부는 카스라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죠.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면서 카스라의 시야가 더욱 넓어졌어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배운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태권도를 통해 카스라가 새로운 꿈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김사범님이 카스라에게 난민 대표팀으로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출전을 제안하셨어요. 카스라의 눈이 놀라움과 기대로 반짝였죠. 그동안 꿈꿔왔지만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였어요. 우리 가족 모두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비록 이란 국기를 달지는 못하지만 카스라가 자신의 꿈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내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김사범님의 지도 아래 카스라는 혹독한 훈련을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가며 기술을 연마했죠. 김사범님은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었어요. 난민으로서의 경험을 강점으로 삼아 정신력을 단련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죠. 마침내 대회 당일이 되었어요. 카스라는 긴장했지만 김사범님의 마지막 조언을 가슴에 새겼죠. 내가 걸어온 길을 기억해라. 그 힘으로 싸워라.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카스라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어요. 경기는 정말 치열했어요. 하지만 카스라는 김사범님에게 배운 기술과 정신력으로 한 경기 한 경기를 이겨나갔죠. 마지막 경기 결승전에서 상대방의 강력한 공격에 잠시 흔들리기도 했지만 카스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카스라는 완벽한 반격을 성공시켰어요. 경기장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죠. 카스라는 우승했어요. 믿기지 않는 현실에 카스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죠. 시상대에 오른 카스라의 눈에는 객석에 우리 가족들이 보였어요.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 옆에 서 있는 김사범님의 모습도 보였어요. 김사범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시상식이 끝나고 우리 가족들이 카스라에게 달려갔어요. 모두가 부둥켜 안고 울었죠. 그동안의 서러움과 고통, 불안과 두려움이 이 순간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카스라는 메달을 꼭 쥐며 중얼거렸죠. 우리가 해냈어요. 우리 모두가요. 이 승리는 단순히 카스라 개인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난민들 모두의 승리였고 꿈을 포기하지 않은 모든 이들의 승리였죠. 카스라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고 특히 난민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죠. 그날 밤 가족들과 김사범님이 모인 자리에서 카스라가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받은 사랑과 도움을 다른 난민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요. 김사범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카스라의 어깨를 토닥이셨죠. 카스라의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우승은 우리 가족에게 큰 희망이 되었어요. 그동안의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이룬 성과였기에 더욱 값진 것이었죠. 이 기세를 이어 카스라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바로 파리올림픽 난민팀 출전권을 얻는 것이었죠. 카스라는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훈련에 매진했어요. 김사범님의 지도 아래 기술을 연마하고 체력을 키우고 정신력을 단련했죠.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우리 가족의 응원과 김사범님의 격려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마침내 올림픽 난민팀 선발 과정이 시작되었어요. 전 세계의 수많은 난민 선수들이 자신의 종목에서 최선을 다해 경쟁했죠. 카스라도 그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매 경기, 매 순간이 절실했죠. 그리고 드디어 발표의 날이 왔어요. 카스라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우리 가족은 믿을 수 없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카스라는 정말로 해냈어요. 파리올림픽 난민팀 출전권을 획득한 거예요.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난민팀 전체 명단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36명의 선수 중 무려 5개 팀이 태권도였어요. 카스라뿐만 아니라 다른 난민 선수들도 태권도를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태권도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난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카스라의 이야기가 다른 난민들에게 영감을 주었듯 이제 더 많은 난민 선수들이 태권도를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펼치고 있다는 거죠. 카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싸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라고 말하면서요. 김사범님도 이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하셨어요. 태권도의 정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라고 하셨죠. 드디어 카스라의 경기 날이 다가왔어요. 우리 가족은 모두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이었죠. 카스라에게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출전 자체에 의미를 두자고 말했어요. 떨어지더라도 실망하지 말라고 위로도 했죠. 카스라는 오히려 밝은 표정이었어요. 태권도의 종주국인 한국팀이 출전하는데 그들의 경기를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에요 라고 말하며 굉장히 설레하는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보니 우리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드디어 카스라의 첫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관중석에서 우리 가족은 숨을 죽이고 경기를 지켜봤죠. 카스라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김사범님에게 배운 기술들을 하나하나 선보이며 열심히 싸웠죠. 하지만 아쉽게도 카스라는 첫 경기에서 탈락하고 말았어요. 경기가 끝난 후 카스라는 실망한 기색 없이 오히려 밝은 표정이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이 무대에 설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카스라를 꼭 안아주었죠. 카스라는 경기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한국 선수들의 경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며 특히 박태준 선수의 경기를 지켜보고 싶어 했어요. 박태준 선수의 발차기 기술은 정말 완벽해요. 그의 경기를 직접 볼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라고 말하며 눈을 반짝였죠. 우리는 함께 관중석에 앉아 한국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보기로 했어요. 카스라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뜬 모습이었어요. 특히 박태준 선수의 경기가 시작되자 카스라는 숨도 쉬지 않고 집중하는 모습이었죠. 카스라는 박태준 선수의 결승전을 보며 흥분과 기대에 차 있었어요.
그런데 경기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죠. 상대 선수인 마고메도프가 부상을 당하고 박태준 선수가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가는 모습에 관중들이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카스라는 이 광경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왜 저러지? 박태준 선수는 규칙에 따라 경기를 하고 있는데 라고 중얼거렸죠. 관중들의 반응과 경기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는 것을 보며 카스라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경기가 끝난 후 카스라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이 그토록 동경하던 선수가 관중들에게 야유를 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나 봐요. 태권도는 예의를 중요시하는 운동인데 왜 관중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관중들의 반응과 경기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는 것을 보며 카스라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카스라는 저에게 박태준 선수가 왜 저렇게 행동했는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태권도는 예의를 중요시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경기장 안에서의 규칙이 또 다른 형태의 예의인데 말이죠. 심판이 갈려를 선언하기 전까지는 선수들은 계속해서 경기를 해야 하고 상대방이 넘어지거나 다쳤다고 해서 선수가 멋대로 경기를 중단하면 오히려 그게 규칙 위반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관중들은 이런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야유하는 것 같아 카스라는 마음이 아팠나 봐요. 하지만 곧 카스라는 박태준 선수가 상대 선수에게 한 행동을 보고 관중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경기가 끝난 직후 박태준 선수는 부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마고메도프 선수에게 다가갔죠. 카스라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박태준 선수는 마고메도프 선수를 부축하며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는 그를 부축한 채 함께 시상대로 향했죠. 이 모습을 본 관중들의 반응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야유하던 소리가 갑자기 멈추더니 곧이어 큰 박수 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어요. 카스라의 눈에서는 감동의 눈물이 흘렀어요. 와, 정말 멋져요. 이게 바로 진정한 태권도 정신이에요. 김사범님도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 카스라야. 박태준 선수는 경기 중에는 규칙을 철저히 지키고 경기가 끝나자마자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줬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태권도의 모습이지. 카스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이해가 됐어요. 경기장 안에서의 규칙과 밖에서의 예의 둘 다 지키는 게 진정한 태권도인이군요. 우리 가족 모두 이 감동적인 장면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카스라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죠. 저도 꼭 박태준 선수처럼 되고 싶어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이런 품격 있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챔피언의 자질이에요. 이 순간 우리는 카스라가 단순히 메달을 따는 것을 넘어 진정한 태권도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모습에 더욱 자랑스러워졌어요. 하지만 올림픽 무대의 화려함 속에서도 카스라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두운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것은 한때 카스라의 꿈을 짓밟으려 했던 한 권력자에 대한 기억이었죠. 카스라가 처음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그 권력자는 끊임없이 카스라를 억압하려 했어요. 넌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난민 주제에 무슨 꿈이란 말이냐? 라는 말로 카스라의 열정을 꺾으려 했죠. 그 시절 그 말들은 카스라에게 깊은 상처가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 올림픽 선수촌에서 세계 각국의 선수들과 어울리며 카스라는 그 권력자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그 상처 주는 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카스라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 사람의 말은 이제 나에게 상처가 아니에요. 카스라가 김사범님께 말했어요. 오히려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제 목표가 되었거든요. 김사범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카스라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그래,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의 말을 이겨낸 거야. 카스라의 눈에 결의가 서렸어요. 제가 여기 올림픽에 서 있다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제 꿈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같은 난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거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카스라의 이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때는 그토록 아프게 했던 기억들이 이제는 카스라를 더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 놀라웠죠. 넌 정말 대단해.
내가 카스라에게 말했어요. 그 사람의 말을 이겨내고 그것을 오히려 너의 힘으로 만들었으니까. 카스라는 씩씩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제 목표는 단순히 메달을 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로 모든 난민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그 권력자의 말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예요. 우리는 카스라의 이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카스라가 단순한 운동선수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김사범님은 우리에게 안 좋은 기억은 떨쳐버리고 파리에 열린 코리아 하우스에 함께 가자고 제안하셨어요. 저와 카스라는 그 말씀에 들뜬 마음으로 동의했죠.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코리아 하우스 앞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입장을 기다리는 대기줄이 건물 밖까지 길게 늘어서 있었거든요.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죠. 우리도 줄 끝에 서서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기다리는 동안 카스라가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누나, 우리가 이런 곳에 올 수 있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태권도 말고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없었는데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 처지에선 한국 문화나 음식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드디어 입장하자 우리 눈앞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어요. 카스라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우리는 먼저 한식 체험 코너로 향했어요. 비빔밥, 김치, 불고기 등 처음 보는 음식들이 줄지어 있었죠. 카스라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어 김치를 집어 먹어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와,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맵지만 맛있어요. 한복 체험 코너에서는 직접 한복을 입어볼 수 있었어요. 화려한 색상과 우아한 선이 돋보이는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김사범님은 우리 모습을 보시며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K-팝 댄스 배우기 코너에서는 카스라가 신나게 춤을 따라 추었어요. 태권도와는 전혀 다른 동작이었지만 카스라는 금세 리듬을 익히고 즐기는 모습이었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코리아 하우스를 둘러보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나가는 길에 카스라가 말했어요. 누나,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한국이 이렇게 멋진 나라인 줄 몰랐어요. 저도 동감이었어요. 태권도를 통해 처음 접한 한국 문화가 이렇게 다채롭고 아름다운 줄 몰랐거든요. 이 경험은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어요. 언젠가 꼭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코리아 하우스를 나서면서 우리는 가슴 가득 따뜻함을 안고 돌아왔어요. 힘들었던 과거의 기억들은 잠시 잊은 채 새로운 문화와 경험으로 가득 찬 하루를 보낸 우리는 정말 행복했죠. 한국의 태권도로 인해 우리 가족의 삶에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전쟁과 박해를 피해 고국을 떠나야 했던 그 암울했던 시절, 우리에게 미래란 그저 막연하고 두려운 것이었죠. 하지만 카스라가 태권도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태권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카스라에게 꿈과 목표를 주었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 살아갈 힘을 주었죠. 최악이었던 우리의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된 거예요.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져 이제는 우리의 미래를 환하게 비추고 있어요. 이제 우리에겐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바로 한국에 가보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 어떻게 갈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큰 힘이 돼요. 한국에 가서 태권도의 뿌리를 직접 체험하고 그동안 동경해왔던 한국 문화를 직접 느껴보고 싶어요. 코리아 하우스에서 맛본 한국 문화의 일부분은 우리의 호기심과 동경을 더욱 키웠어요. 한국 음식의 맛, 한복의 아름다움, K-팝의 신나는 리듬. 이 모든 것을 한국에서 직접 경험하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김사범님 같은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에게 희망을 준 나라의 사람들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을 통해 올림픽에서 난민팀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네요. 우리나라의 스포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을 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네요. 자유로운 몸으로 한국으로 오는 꿈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연자 가족분들께 응원의 댓글 메시지 달아주세요. 그분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